오늘의 코인, 오늘은 토미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저희 실시간 채팅 너무 많이들 남겨주고 계신데요. 토미님 이제 집중하실 시간입니다. 토미님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토미입니다. 네, 어느덧 8월이 지나가고 맞아요. 이 청명한 가을 날씨를 알리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 8월은 어느 때보다 조금 덥고 또 습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또 가을에 좋은 날씨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우리 투자 시장에도 좀 좋은 날씨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자료와 정보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토미님이 또 인기가 너무 많으시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거시적인 내용들을 좀 다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좀 숨가쁘게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예상하신 대로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지만은 토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열심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출연하면서 잭슨홀 미팅에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냐고 하면은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고 한들 그걸 페드가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은 또 기대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주요 일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의장 연설이 있었고 엊그저께 뉴욕의 존 윌리엄스 총재 연설이 있었습니다. 존 윌리엄스는 이제 페드에서 그나마 세 번째로 영향력이 큰 이 매파적인 의원을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내일 밤이죠. 오늘 밤입니다. FOMC에서 이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총재 연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으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거고 이제 리세션 경기 침체 관련된 일정은 이렇게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월요일 날 이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있었어요. 이게 별 3개짜리라서 되게 중요했는데 이게 좋게 나왔거든요. 좋게 나왔는데 시장은 안 좋게 반응을 했어요. 크게 하락을 했어요. 이게 요즘에 이 투자 세계에서도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Good is bad라는 게 있어요. 좋은 지표는 맞아. 안 좋다. 왜 좋게 나왔는데 안 좋냐 이렇게 의문을 주실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인지라 페드가 어떻게든 이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경기 침체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거 생각보다 경기가 침체가 안 됐나 보네. 조금 더 금리를 올려도 되려나? 라는 여지를 남겨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반응을 해서 시장에 안 좋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시장의 수요가 살아있나 없나를 보는 건데 계속 하락 추이를 이어가다가 이번에 상방 돌파를 하고 쭉 뚫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지금 계속 줄어들다가 위에 올라왔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왔고요. 그럼에도 시장은 안 좋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게 좋게 나오냐 안 좋게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가 예측이라는 걸 할 수가 없고 그냥 그 변동성이 많을 법한 그런 시간대에 좀 관망을 하고 좀 보수적이게 매매를 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 대형 매체에서도 지금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이렇게 좋은 컨슈머 컨피던스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마켓은 좀 안 좋게 반응을 했다는 기사를 최근에 많이 다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은 의원들이 그 파월이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좀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어요. 파월 혼자 왕따를 안 당하게. 그래서 지금 존 윌리엄스 총재는요, 미국 페드에서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로 가장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이분이 레이어 브레너드랑 같이 어떻게 보면 그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분의 연설이 있었는데 당연히 매파적으로 나왔고요. 오늘 새벽 4시 반에 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총재의 연설이 있는데 이분은 조금 덜 매파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좀 중도적인 분으로 알려졌는데 이분도 금리 인하가 시기 상조가 되면 해야 된다. 추가적인 긴축이 아직도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좀 뻔뻔하게 아니라 좀 뻔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잭슨홀 미팅에 보니까 맞아요. 이게 같은 내용도 이걸 어떻게 아다르고 오다르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따라서 시장이 요동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13일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추석 끝나고 이제 CPI 발표가 화요일 날 있는데 지금 예측치는 벌써 나왔어요. 네, 8월 CPI YOY는 예측치가 8.7 그리고 근원 CPI YOY는 6.1인데
이게 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 CPI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기 전에 조금 미리 남들보다 조금 미리 파악을 하고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갑자기 저한테 토스를 해주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CPI 지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한 곱이 넘어서 한 곱이죠. 근데 이 CPI 지표의 예측치는 지금 현재 발표가 된 상황이고 토미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기다려야 하는 이런 경제 지표들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장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굿이즈 배드라고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시장은 그것을 악재로 또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또 투자 시장 위축 때문인데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파월의 발언이 지금까지는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8분짜리 연설로 몇백 조를 날려먹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경제 지표들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워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측치를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큰 꿀팁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토미님. 네,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상 네. 월요일날 발표된 이 지표랑 그 저번 주에 있던 미팅 때문에 이게 이번에 75bp가 나올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 되었어요. 맞아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직 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CPI 여기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나마 이 인베스트닷컴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조금 더 빨리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때 CPI가 줄라이 때 이때 발표가 있었고 이때 PCI 발표가 있었죠. 이후에 조금씩 내려오긴 했습니다. CPI는 지금 약 8.2 정도, 코어 CPI는 6.2, 그리고 PC는 6.05, 코어 PC는 4.62 정도 되는데 지금 예측치가 8.7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8.7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 지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이걸 또 지켜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항상 그 보는 그 지표가 YOY year on year이라고 전년 대비의 이런 상승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증감률을. 그래서 저희가 또 전년에 이맘때쯤에 얼만큼의 CPI가 지수가 나왔는지 또 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CPI 이거는 YOY가 아니라 그냥 CPI입니다. 가지고 왔는데 이게 6월달, 7월달, 8월달이죠. 자,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이때 약간 기울기가 줄어들었어요. 그 말인즉슨 저희가 YOY에서 더 많은 하락폭을 보여주려면 더 드라마틱한 그런 드랍이 있어야지 YOY에서도 좋은 지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 YOY 보시는 분들 항상 그 전 월에 얼마나 수치가 나왔는지도 항상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로 이번에는 조금 기울기가 완만해졌기 때문에 이맘때쯤, 작년 이맘때쯤에 이번에 조금 그렇게 큰 저번만큼 이런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이제 많은 분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한 8.4에서 8.5 정도만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측치는 지금 8.7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걸 아셔야 돼요. 저번 CPI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 유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잡혔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덜 잡히겠다고 이제 말한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유가가 다시 올라서이거든요. 근데 어제 그저께 다시 유가가 내려왔습니다. $80 선으로 네.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란 핵협상 때문에 이게 말이 맞아요. 많았어요. 그래서 오펙이 이란이랑 미국의 핵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즉 이란이 다시 석유 시장으로 복귀를 하면은 좀 시장 균형 회복을 위해서 생산량을 어느 정도 감산하겠다라고 밝혀서 유가가 좀 올랐죠. 근데 그 이후에 달러 강세라든지 이런 IEA의 비축 유가가 방출을 시사를 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요, 지금 차트가 정말 정확합니다. 이게 돌파를 하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 또 빨간색 하락채널 상단을 맞고 여기 좀 채널 하단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하나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못 나온다. 그럼 저는 과연 81불에서 84불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 이게 여기 밑에 있는 추세선이라든지 채널 상대 리테스트 구간 여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뚫리면은 저는 조금 더 밑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고 올라간다. 그럼 제가 보고 있는 다음 이제 유가 저항 구간은 이제 99에서 102불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해당 구간들 잘 참고를 하세요. 이쪽까지 간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유가가 그 구간들까지 도달을 하면은 지지 혹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제가 오늘 좀 재밌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인상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해당 자료는 지금 비트코인 일봉인데 여기 이 빛들 보이시죠? 이게 각 금리 인상 날이에요.
그래서 예상치 0bp, 0bp, 예상치는 25bp, 25b인데 여기 보시면 예상치가 50bp였는데 75bp가 나온 날이 있죠. 이때 제가 좀 보고 되게 놀랐던 게 이거를 누군가는 미리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 전에 떨어졌거든요. 이게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 당연히 엄청난 악재로 작용을 하잖아요. 원래 그 전에 서서히 작용을 했지만 이때는 누군가는 미리 알고 이걸 팔았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세력들은 어느 정도 정보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또 그나마 이거를 저희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갖고 와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제가 많이 들고 왔던 이 페드워치라는 툴이에요. 페드워치라는 이 CME 시카고 파생 거래소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그 연준의 통화 정책 현황을 제공하고자 만든 플랫폼입니다. 이게 30일 국채금리 선물 가격 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으로 있을 FOMC 회의까지의 금리 변경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갖고 왔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지금 50bp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0%, 75bp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75% 정도이고요. 이거는 다 프로젝션이라고 이 연준 의원들이 각 연 말에 어디까지 이 목표 금리를 올려야 되는지를 여기 정리를 해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페드위치 이건 참고로 국채 금리 30일 선물입니다. 네.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매파적인 통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혹은 더 높은 금리 인상이 나오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월물이라서 각 월마다 이렇게 무기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게 보시면 지금 아직 홍보를 하고 있죠. 이게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이번에 조금 좀 비둘기적인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가면은 반대로 외파적인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이랑 이 타겟 레이트 프로버빌리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각 그 금리 인상 폭이 얼마큼 사람 투자를 하나 그 변화 추이를 적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당연히 조금 더 매파적인 그런 정책, 예를 들어서 50bp라는데 75bp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이 많이 떨어졌죠. 이때가 아마 5월 5일에 있었던 금리 인상, 이때 50bp인가 올렸죠. 이때 만약에 75bp를 올리냐, 막 50bp를 올리냐 말이 많았는데 네. 확실히 조금 이게 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켜보면은 조금 더 시장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인사이트풀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6월 16일에 있었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원래는 예상치가 50bp였는데 75bp가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냐? 이거를 보시면 그래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보면 75bp가 갑자기 여기서 역전을 하죠. 이때부터 갑자기 시장은 많이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미리 이런 가격의 시장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자료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상입니다. 이때도 75bp가 나오고 올라가면 따라서 100bp가 이제 나올까 말까 사람들이 다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이 100bp의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면서 시장이 올랐던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페드워치라는 툴 한번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거시적인 시장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좀 체크를 해주셨고요. 페드워치 툴에 관해서 오늘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적용시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국채금리의 선물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합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오늘 체크를 해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거 다음 CPI 지표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유가의 가격이 잡힐 것이냐. 근데 현재 수준으로는 유가가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CPI 지표에 어느 정도의 또 하락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치를 한번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비트코인 분석까지 오늘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는 바이낸스 4시간 봉 차트이고요. 지금 가장 먼저 저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게 여기 제가 그어놓은 이 하락 추세선입니다.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 4번, 5번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단계적인 관점에서 이 빨간색 상승 채널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하락 상승 채널의 하방 이탈을 먼저 하냐, 혹은 이 하락 추세선의 상방 돌파를 먼저 하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 올라가면은 상방 돌파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가를 확률이 높아 보이고 떨어진다. 그럼 이런 식으로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저항 구간은 이 전
채널 하단인 21,320불에서 21,520불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22,330불에서 22,530불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좀 세기처럼 이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락세기처럼 해석하고 있는데 해기 하방 부분인 19,120불에서 19,320불 그리고 18,310불에서 18,510불 주요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해당 구간에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떨어진다면은 해당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간신히 2만 달러 선을 지켜주고 있는 이 비트코인에 관한 지지와 저항 구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21,320에서 21,520 구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하방에 관한 이제 지지 구간은 19,120선에서 19,320선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토미님과 함께 거시적인 경제 그리고 저희가 또 비트코인 차트 분석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토미님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함께 출연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이어서 저희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토미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